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민중혁명사를 새로 쓸 12월 3일에 서울 광화문 촛불이었습니다. 공치사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롭지 않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나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 이들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대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지만 4월 대통령직 사퇴까지 선심 쓰듯 약속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촛불을 소강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스텝, 즉 국민을 순수한 시위 참여 시민과 직업적 전문 시위꾼으로 편가르는 수순이 이어질 테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탄핵 저지, 특검 무력화 전략이 가동될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잘 관리하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드디어 약속했던 4월이 되면 임기가 불과 10여 개월 남았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래서 대선 전국을 앞당기면 국정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딴소리를 하겠지요.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 12월 3일 230만의 민심은 그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대들, 우리 국민이 아직도 기만과 사술로 충분히 농락되는 무지렁이로 보입니까? 단언컨대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선일보가 택할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기여할 마지막 길이기도 할 무질서하고 불명예스러운 즉각적 퇴장입니다. 박근혜의 퇴진, 새누리당 해체, 조선일보 피해간, 이것이 그대들의 남은 선택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한영애 씨가 부른 조율, 함께 듣겠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이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리군 위로로 중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소원 찾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잠은 하늘님이요 이제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에 조율한 날 해주세요 내가 듣고 있는 건 이 땅과 하늘과 나요 그들이 열린 가슴으로 사랑의 울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당한 하늘님이여 이제 나가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한 날 해주세요 잠잠한 하늘님이여 하늘빛처럼 조율한 날 해주세요 잠잠한 하늘님이여 하늘빛처럼 조율한 날 여러분 다 같이요 조율 한 번은 지난 7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에서 160명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금 탕감을 요청하는 결손처분 집단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납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은 비율이 전체 생계형 체납 가구 중에 5.5%에 불과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가난 때문에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230만 촛불 위력 앞에 보수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탄핵 표결을 해야 한다면 문제의 시작이 아닌 문제의 끝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월 퇴진을 수용하면 촛불은 잠잠해져야 한다, 이러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동아일보는 반기문 보고 출마를 밝히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비박, 더 커진 촛불에 놀랐습니다. 박근혜가 4월 퇴진을 약속해도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탄핵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황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오는 수요일 비박을 흔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민을 흔들어야지요. 하야 결정으로 말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연고를 배제한다. 수사팀에 김기춘, 우병우 라인 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반 레이스가 아주 좋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압력을 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존립을 흔드는 초유의 커넥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의 관계가 주목됩니다. 장시호, 연세대 재학 중 3차례 학사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적불량 제적 규정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너희들만을 위한 나라를 뒤엎기 위해 촛불혁명이 시작됐지요.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요. 혼돈에 빠진 조선일보는 탄핵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박계를 비난했습니다. 사설 일부입니다. 새누리당 당론을 이틀 만에 뒤집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탄핵이든 중도 퇴진이든 박근혜가 임기를 마칠 수 없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내년 4월을 넘기게 되면 오히려 탄핵이 박근혜의 임기를 더 연장시키는 결과가 된다. 네, 조선일보가 내년 3월 TV조선 재허가를 이미 내락받은 것일까요? 왜 민심을 거슬러 박근혜의 임기를 4월까지 보장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헌법에 따라 국정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지지한 것인데, 이에 동아일보는 반기문에게 어서 와서 보수의 희망이 되달라며 읍소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설 소개합니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마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의 주자는 질이 멸렬한 상태다. 이제는 출마 여부 정도는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시민집회의 역사를 새로 쓴 6차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이 여의도를 향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9일에 부결될 경우 정치권도 각오하라, 이겁니다. 지난 토요일 2만여 명의 시민들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탄핵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여당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표결 하루 전인 8일부터 국회와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김용민 브리핑 앞으로 의견 주신 많은 애청자는 국회를 인간띠로 잇자, 이런 의견도 보내오셨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 박근혜 4월 퇴진에서 탄핵으로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해 비박계 한 재선 의원은 민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탄핵을 거부하는 집단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박계 이혜훈 의원은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가 퇴진 일정을 발표하더라도 비박계의 탄핵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비박계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우리 당 대통령의 말을 불신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다른 친박 중진 의원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멘붕이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통령 박근혜가 네 번째 입장 표명으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밝힘으로써 비박계의 대오를 흔들겠다, 이건데요.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퇴진 시점을 밝혀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결의까지 했는데 꼼수 쓰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자신의 SNS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가 만난 법조인들은 표창원 의원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떠넘겼다, 네,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인선 과정에서 법조계 안에 있는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영남 출신인 점을 고려해 지역색이 옅은 서울 출신을 명단에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을 당시 함께 손발을 맞추었던 이들을 명단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10월 4일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옮겨 적은 비망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연내 선고. 청와대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의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박한철 소장에게 압력을 가했거나, 만약 김기춘과 박한철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장시호가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받았지만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제적 같은 학사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학칙에는 학사 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차병원 그룹이 설립한 차의과대학이 교육부의 맞춤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2013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 계획에서 전에 없던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해당합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서 차의과대는 2010년 110명이던 정원이 3년 만에 540명으로 늘었습니다. 차병원이 운영하는 차움 의원은 최순실의 단골병원이며 대통령 박근혜의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가 재벌을 미화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경제성장이 박정희 정권과 재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쓰였으며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의 노력은 생략돼 있습니다. 또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가 매번 묵살되자 1970년에 분신 자살하였다, 이 한 문장의 사진 설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서술 변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낸 건의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를 위해 위촉한 외부 전문위원들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외부 전문위원 가운데 현대사 부문에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가 집중 포진됐습니다. 이들은 전두환을 미화하며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한국현대사학회에 몸담았거나 촛불 집회를 무법천지라고 폄하한 전력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그제 촛불 집회에 230만 명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4,770만 명은 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게 아닙니다. 카카, 제가 또 변심했습니다. 카카가 뭐라 하시건 간에 야당 결재 못 받으시면 이젠 탄핵에 찬성하려고 합니다. 이 쓸개 빠진 인간,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카카, 30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가? 아, 가만히 있자. 그러면 금요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군. 응? 근데 100시간이나 남은 거잖아. 뭐 앞으로 뒤집고 또 뒤집을 건가? 카카, 제가 설사 탄핵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더라도 나머지 비박은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그 비박들에 대해서는 기관원들 보고 찾아가서 협박하라고 하면 되겠구만. 카카, 그래서 탄핵 반대를 택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횃불 들고 국회를 포위한 국민들에게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안 되겠군. 공안검사 출신 총리 속히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해. 카카, 청와대 앞에도 시위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아이 씨발, 이게 뭐야? 카카, 탄핵되시면 그때는 몸성이 잘 계십시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지? 그간은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를 들어서 불소추 특권을 누리셨지요. 그래서 검찰의 대면 요청도 불응하셨고요. 그런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 체포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해집니다. 직무 정지니까요. 특검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그러면 나는 이제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말이야? 이정현이는 지금 뭐해? 카카, 걔 잠수 탔을 겁니다. 탄핵되면 이거 한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뭐라고 호언장담했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손에 장을 지진다. 2번 얼굴에 프로포폴을 넣는다. 3번 단식 이번엔 열흘 동안 한다. 4번 성을 갈아버린다. 5번 사우나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였죠, 지난번엔? 예, 지난번에 파이낸셜 타임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박근혜의 사임을 촉구했군요. 왜 박근혜는 사임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토요일자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 최선의 것을 원한다면 더 이상 야단 법석을 떨지 말고 즉각 사임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예. 박 대통령이 국회에 퇴진 조건을 설정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고통만 연장시키는 지연 전술로 의심이 되고 한국에 불필요한 해만 끼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한국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지적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불과 4%로 한국인은 박근혜의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미 그 사람한테 질려버렸다. 사실이죠. 네. 그리고 박근혜가 재앙에서 벗어날 길은 없지만 지금 이 서커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서커스를 끝내면 약간의 품위는 지킬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우스코리아 대통령은 국가를 최우선으로 해라. 이런 제목으로 퇴진을 사설로 요구를 했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코노미스트가 퇴진 촉구 행렬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이 이코노미스트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다 경제 전문지인데 이 경제 전문지들이 주로 박근혜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군요. 예, 뭐 세계 매체 다 종합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 관련 보도를 많이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하는 언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또 뭐 좌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자주의의 나팔수 언론들이다 이렇게 공격할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영미권의 어떤 엘리트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반영이 됐고 또 그런 시각을 반대로 형성도 시키는 그런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방 주류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정권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권뿐만 아니라 거기에 뒷돈을 댄 한국의 재벌이라는 그 집단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가 분명히 읽히고 있습니다. 예.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이번 사태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걸 소위 최순실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예. 그렇지만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사태를 가져온 근본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서방 사람들도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재벌도 공범이다. 이게 한국 진보 경제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유수한 경제 전문지 또 경제로 특화된 종합일간지들의 입에서 나온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한미국 대사관이 일본 소등에 참여했다는 해석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토요일 촛불 집회 7시에 있었던 일본 소등 때 주한미국 대사관 불도 꺼졌다가 켜진 일을 두고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건물 불이 꺼졌다가 켜지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페이스북에 기사를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건물 옆에 있던 그 주한미국 대사관 맨 위층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소등 때 같이 꺼졌다가 1분 후에 다시 켜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야, 참 눈썰미 대단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지켜보실 생각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제가 특별히 생각은 안 했는데 맨 꼭대기 3개층이 그때 예. 당시에 꺼졌었습니다. 예.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예. 자, 하여간 미국 대사관으로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더러는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인상마저 줬는데 대사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섣부르게 어떤 입장 괜히 내놨다가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내정 간섭이다 이런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앞으로도 절대로 왜 그랬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소등 참여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미국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서도 이 박근혜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주한미국 대사가 한 달 전 촛불 시위 당일 오전에 그 집회장 주변 어슬렁거렸던 일이 있었고, 예. 또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열 권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뭐 한국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세게 옹호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이 일련의 태도로 볼 때
미국 정부도 이미 박근혜에 대한 마음을 거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 이미 뭐 퇴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그 오바마 정권의 속성상 한국의 현재 이 정부를 옹호할 필요는 못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그 촛불 시민들의 불안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박근혜가 행여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런 건데 예. 미국이 용인 안 하겠죠? 용인 안 하겠죠. 예. 지금 박근혜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어떤 국가 원수로서의 위상 이미 포기했고 이제는 범죄 피의자로서 자기를 방어하는데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옆에서 미국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얘기를 들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렇지만 그 집단은 원래 또 미국에는 한없이 약하고 또 미국의 동향에 아주 예민한 집단이기 때문에 예. 보고가 되기만 한다면 어쨌든 박근혜를 크게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외국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은 뭐 박근혜는 이제 뭐 정권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 거의 실추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이 박근혜를 넘어서 정부 차원의 내상도 이미 크게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박근혜 정권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는 사례가 아베 1기 정부 때입니다. 예. 아베가 2012년에 총리가 되기 전에 2006년에도 1년 정도 총리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경제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애국주의 교육이라든지 또 역사 왜곡 이런 일본 우파의 아젠다를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일 거기에만 아베가 굉장히 골몰을 했었습니다. 예.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벌써 인식을 뒤집으려고 했고요. 근데 그때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그 아베 정권하고 거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일본에다가 엄청난 내상을 입혔던 그런 사례를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아베 전쟁하고 거의 전쟁을 벌였다. 어떤 전쟁입니까? 예. 위안부 문제 같은 걸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그런 아베 정권이 그 뉴욕타임스라는 진보적인 매체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권이다 보니까 예. 기사, 뭐 사설 이런 걸로 아베 정권을 계속 공격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참다 못해서 반론을 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베 정권에 대한 미국 조야의 여론 이런 걸 크게 악화시켰는데 그러다가 2007년 9월에 갑자기 아베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총리를 사퇴해버렸습니다. 예. 물론 그때 실제로 몸이 아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와 또 오피니언 리더들의 시각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정권 자체가 내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하. 아베가 참 멘탈이 약하군요. 그때만은 약했었습니다. 예. 자, 박근혜에 대한 미국 쪽의 싸늘하다 못해 얼어버린 이런 시각. 이 박근혜가 뭐 미동도 안 하는 거 봐서는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아베 내각 얘기를 꺼낸 김에 재밌는 게, 그 당시 2006년에 아베 내각을 일본 언론들이 친구 내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閣경험은 거의 없지만 아베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런 젊은 의원들로 내각을 만들어가지고 장관을 자리를 다 줘가지고 그런 조롱을 당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사건 끊이지 않았고요. 예. 또 농림수산장관 같은 경우는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직 장관이요. 예. 근데 뭐 아베는 그래도 어쨌든 장관이라는 공식 자리라도 줬죠. 예. 근데 박근혜는 공직도 아니라 그 사이비종교 교주의 딸인 친구한테 휘둘렸고 또 한몸이 된 거였기 때문에 예. 그 10년 전에 아베의 친구 내각보다 질적으로 훨씬 안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베는 절치부심 끝에 5년 만에 총리로 돌아와서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총리가 됐는데 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박근혜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아베는 총리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5년 동안 사실 정신적인 수련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정책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 말 총리가 다시 된 후에는 상당한 성과를 현재 내고 있고요. 물론 뭐 역사 의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옛날 그대로기 때문에 우리랑 갈등이 많은데 예. 내정이라든지 또 외교 이런 거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21년까지 장기 집권할 길을 현재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우리는 절대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뭐 지금 박근혜가 해놓은 거를 보면은 감옥에 갈 판이기 때문에 뭐
컴백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한 번 대통령 한 사람이 또 못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이요. 예. 뭐 그런 걱정 자체가 뭐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 이후 외신이 들썩들썩합니다. 이거 뭐 사실은 이 들썩들썩한 것이 우리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들썩들썩 아니겠습니까? 이 박근혜를 그대로 용인한다. 이것만큼 나라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외신들도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 끝까지 아마 파헤치고 관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입니다. 자,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특가법 개정안, 여기에 이완배 기자님이 주목하시는군요. 예, 이게 사실은 좀 크게 소리소문이 없이 지나가 버린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 소리소문 없이 지나간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예. 이게 발의가 됐었던 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걸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배임이나 횡령을 저질러서요. 5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피고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50억 넘게 챙겼다 이러면 절대로 이제 집행유예가 안 되도록 된 거죠. 예. 제가 이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박주민 의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박주민 의원을 몰라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총선 때 학생 운동을 같이 했었던 후배들이 이분들이 이제 주로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교수가 돼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경제학 박사가 돼 있으시거나 다 이런 분들인데 계속 저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박주민 후보 후원에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박주민이라는 정치 신인에 대해서 당시에 이분이 세월호 유족
가족들분들하고 오래 싸워온 뭐 괜찮은 변호사구나 이 정도밖에 몰랐었거든요. 예, 예. 나중에 후배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박주민 후보를 돕는 거냐? 문자도 하루에 몇 통씩이나 보내고 왜 그러는 거냐? 예. 이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같이 했었던 동료였고 저희 후배들 말로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진실하고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술수를 부릴 사람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참 좋은 겁니다. 사실은 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꽤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품성이나 인격 이런 부분이 참 좋다고 말을 하니 그 순수함이 너무 제가 이제 마음이 기쁜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저렇게 순수하게 국민을 대변해서 싸워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다는 건 참 국민으로서 굉장히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법안 발의하는 거 보고도 그 후배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구나. 박주민 의원님께서 참 잘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물론 제가 전제를 하나 하고 싶은 건요. 박주민 의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제가 뉴스를 고른 건 사실이지만 이 법안 자체가 박주민 의원의 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19대 때에도 무려 8차례나 발의가 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요. 예, 예.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벌써 3번째입니다. 6월 15일에 오재세 의원, 7월 15일에 김철민 의원,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대 때도 8번이나 발의됐던 이 법안이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야 협상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의 재벌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은 죄가 우선 잘 안 밝혀지죠. 그런데 어렵게 죄가 밝혀져도 무슨 고령을 이유로 병석을 이유로 경제 발전에 애써야 된다는 이유로 이게 다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아니 재벌들은 국민 아니야? 대한민국이 무슨 신분제사회야? 아니 왜 똑같은 국민인데 재벌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죄를 짓고도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냐. 이게 제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범죄 수익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요. 5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 특정 재산 범죄에는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이요. 그러면 그동안 한국 법원이 어떤 짓을 해왔냐면 재벌들 형기를 2분의 1까지 감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대부터도 5년 제일 싼 걸로 끊은 다음에 그걸 딱 절반으로 감경을 해버리면 2년 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2년 반이면 3년 이하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2년 반에 걸려서 다 집행유예가 풀려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법정 최저형 5년 구형하고 절반으로 자르고 집행유예 주고 이게 무슨 하나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 4년 정도요. 횡령이나 배임, 이제 특정 재산 범죄라고 하죠. 여기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4,398명인데 49.2%에 해당되는 12,006명이 집행유예입니다. 절반이 그냥 다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게 더 좀 정확한 통계는요. 1월 달에 대검찰청이 발표를 한 통계가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배임, 횡령 이런 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그러니까 기업들 최고위직이죠. 이런 사람들 통계를 보면 72.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4분의 3이 집행유예를 받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선고 비율도 보면은 일반 고위직 67.8, 중간직 62.6, 하위직 52.0, 대표이사, 최고이사 72.6. 예, 이것도 돈이 많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집행유예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뭐 신분제 국가인 거죠, 이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요건 시기가 조금 빠릅니다. 2002년부터 2007년. 요때 이제 똑같이 살펴보면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이런 분들의 집행유예 비율이 73%입니다. 과거에도 여전히 높았었던 거죠. 그런데 2009년에 대법원에서요, 하도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비판이 많으니까 유전무죄냐 뭐냐 이러니까 이 특가법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도 났었어요. 근데 그 뒤 결과가 지금 아까 말했던 대검찰청 발표인 겁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고이직의 72.6%가 집행유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 2000년부터 2007년에도 집행유예 비율이 73%였어요. 그리고 2009년에 대법원이 강화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73%가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무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강화하겠다 해봐도 결국 재판 다 끝나고 나면 4명 중에 3명은 풀려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국 법원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재벌을 견제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겁니다. 범죄 수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이거를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형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이 절반으로 감경을 해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은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죠. 3년까지가 집행유예니까요. 그러니까 법정 최저형만 때려도 이 경우에는 무조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재산 이득액이 100억 원이 넘으면 이걸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징역 이렇게 강화를 했고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래야지 범죄를 안 저지르죠. 뭐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하니까 재벌들이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고요. 이 법이 참 뒤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도 또 20대 국회 만기까지 질질 끌어서 폐기될까 봐 걱정도 되고 하여튼 이 법안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제일 깼던 건 뭐냐면 이게 언론 보도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벌기관지라고 불리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기사를 크게 썼어요. 이 일에요. 예.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잉처벌 논란, 반기업 입법 쏟아내는 야당.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법안이 과잉처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입법이라는 겁니다. 횡령을 하고 배임을 저질렀으면 잡아서 벌을 주면 기업 경영이 더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말입니까? 기사에서 제일 웃겼던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횡령 배임죄에 대해선 과잉 처벌 논란이 많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 교수는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인을 무조건 실형에 처하면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가 이걸 읽고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횡령하고 배임을 눈 감아주는 게 기업가 정신을 지키는 거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이 오정근이라는 건국대 특임 교수님 뭐 하시는 분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6월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이 새누리라는 똥물은 진짜 정말 정화가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 오정근 교수님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야, 학생들아, 횡령하고 배임하는 걸 처벌하면 기업가 정신이 침해한다. 진짜 이렇게 가르치시는지. 참 진짜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들 좀 차려야 될 텐데요.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또 사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19대 때도 8번이나 발의가 됐는데 임기 종료로 사장이 됐다고 하니까요. 예. 어쨌든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하면서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를 누를 수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차는 잘 모르지만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이제 시민들의 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들을 하나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재벌을 견제하는 장치가 시스템으로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참 우리 박주민 의원이 밥값을 하는군요. 네, 잘하십니다. 고맙더라고요, 저는요. 되게 여러 법안 발의를 하실 때 보면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참 고맙고 참 좋은 국회의원을 우리 국민이 한 명 갖게 됐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저는. 예. 네. 이번에 또 후원금이 조기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네. 좋은 정치인들을 또 키우는 작업. 이거는 나쁜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니까 박주민 같은 의원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자, 그 전에, 지난 토요일, 어떠셨어요? 너무 대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넘었다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봐도 광화문에서 제가 잠깐 집회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예. 다른 5차 집회 때에 비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묵직해졌죠. 그리고 시민들의 외침이 굉장히 선명했고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서 그런지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는 참 감동적인 집회였습니다. 정말. 네. 저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운동서부터 저기 대한문까지 걸어갔는데, 이야, 정말 참 대단하죠. 저 역시도 참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오마이뉴스 사진을 보니까 광장이 촛불로 뒤덮여 있는데 청와대는 또 불이 다 꺼져 있는. 네.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네.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권의 일정과 상관없이 시민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광장의 감격과 오컴의 면도날 법칙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일요일 낮까지만 해도요, 월요경제학 시간에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비박 계열이라고 하나요? 캐스팅 보토를 줬다고 주장을 하는 것부터가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행태가 하도 한심하고 또 그 행태를 아주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경제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오후 6시까지 준비를 거의 마쳤었는데, 한 6시 반쯤인가요? 속보가 뜨더니 비박들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녹음을 몇 시간 앞두고 주제를 바꿨습니다. 물론 비박이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서 비박이라는 정치 세력이 가짜고 하찮고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주인 대리인 이론은 여전히 비박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그래서 이 이론은 제가 9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박이 탄핵 과정에서 또 배신을 한다거나 미적미적한다거나 하면 경제학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그 주인 대리인 이론에 잘 담겨 있거든요. 저는 이번 주 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막판에 바꾸고 새로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것은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재밌죠. 그런데 오컴의 면도날을 이제 경제성의 원리라고도 많이 불러요. 뭐 프린시플 오브 이코노미라고도 부르는데, 이 오컴의 면도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때요. 불필요한 가정이 줄줄이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두 개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줄줄이 주렁주렁 전제가 달려 있는 걸 선택하지 말고요. 최대한 간단한 것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진실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컴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14세기 아주 오래전에 활동했던 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완배가요, 시험에서 F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설명하라는데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1. 이완배가 공부를 안 했다. 2. 이완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평소에 이완배의 행실을 좋지 않게 여긴 교수님이 이완배는 우수한 답안을 써냈으나 그 답안을 보고 이완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적대감에 넘쳐서 일부러 F를 줬다. 요 두 가지 추론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완배는 F를 받았을 때 1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물론 1이 정답일 수도 있고 2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1. 이완배가 공부를 안 했다. 이게 훨씬 더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가 정답이 되려면 너무 많은 가정들이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우선 이완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 가정도 맞아야죠. 그런데 교수님이 이완배를 싫어한다. 이 가정도 맞아야 돼요. 이완배의 행실이 평소 교수님에게 거슬렸다. 이 가정도 맞아야 되고요. 교수님이 하필이면 이완배라고 이름이 적힌 답안지를 발견했다. 이것도 맞아야 되고요. 이완배가 우수한 답안을 냈다. 이것도 가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2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가정이 진실이라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복잡한 가설이 있고 간단한 가설이 있으면 전제가 주렁주렁 붙은 가설하고 전제가 없는 가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반드시 간단한 걸 고르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 이걸 왜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냐면 오컴은 주절주절 말이 많은 주장은 그 주절주절함을 면도날로 다 잘라내버려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결한 것이 제일 옳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참 좀 싫어하는 편인데 예. 무슨 말을 하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싫어하냐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컴의 면도날에 따르면 진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제도 많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무상급식 논쟁할 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편하게 밥 먹을 권리를 주자 이겁니다. 찬성 논리가요. 예. 단순 명쾌하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야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무상급식을 하면 돈 많은 사람도 밥을 공짜로 먹는데 공짜 복지는 경쟁력을 악화시키는데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가 몇 개인데 논리가 벌써 구질구질하게 주렁주렁한 겁니다. 예. 이거는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일랜드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삶은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복잡할 뿐이지. 삶은 단순하고 단순한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게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오컴의 면도날을 저는 가장 잘 이해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오후 6시 반경에 발표가 된 소위 비박이라는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내렸다는 결론을 기사로 또 읽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진짜 말이 벌써 구질구질하고 주렁주렁하구나. 말이 이렇거든요. 시국인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국인은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말이 안 되죠. 시국인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건 없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벌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말에는요. 예. 그다음에 저 말이 지금 성립을 하려면 너무 많은 전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야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에 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야 되죠. 그러면 시국인은 9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9일까지 변할 수 있는지 안 변할 수 있는지도 두고 봐야 되죠. 지금까지는 탄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같은 사람들의 변심도 다시 일어나는지 봐야 되죠. 또 황영철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일부 이견도 조율이 돼야 되는 거냐.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쭉 듣다 보니 결론은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앞에 붙는 말들이 너무 구질구질하게 많이 붙는 걸 보니 아이고야 이들도 참 갈 길이 멀구나. 저 말은 정말로 진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컴의 면도날에 따르면은요, 옳지 않은 주장에 이렇게 주렁주렁한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야 되고 전제가 되고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의 시기를 보십시오. 시민들의 주장은요,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시민혁명의 주장도요, 주장이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주렁주렁 달리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이 주인의 목소리는 늘 그랬거든요. 예. 1987년 6월 항쟁 때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까? 딱 8글자였습니다. 100만 명 시민이 가두로 나왔을 때 외쳤던 구호는 호헌철폐 독재 타독 이 8글자였어요. 예. 전두환이 호언한다고 헌법 지킨다고 직선제 개헌 안 하겠다고 나섰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는 간명한 거죠. 닥쳐. 호헌철폐해. 독재 타도하자. 이 간단하고 명쾌한 해답에 진리의 100만 시민이 한 뜻을 모으는 겁니다. 1990년인가요? 민자당이 태어났을 때요. 제가 입학했었던 해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4, 5월의 거리도 참 뜨거웠는데 이때 가두투쟁을 할 때 구호도 딱 10글자였습니다. 안 복잡했어요.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이거였었다고요. 너무 간명하고 명쾌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요즘 듣는 이야기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거부감이 있는 용어가 질서 있는 퇴진
퇴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 그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성의 원리, 오컴의 면도나 이 말을 믿는 경제 쪽 관점으로 보면은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설명해야 될 게 너무 구질구질하게 많고 주렁주렁 많습니다. 우선 질서가 뭐냐, 무질서가 뭐냐, 이거 합의해야죠. 질서를 위해서는 퇴진시키기를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총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야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협의 기준은 과반이냐, 뭐 완전 합의냐, 너무 많은 전제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예. 이렇게 복잡한 전제는 사회현상을 해결하는데 진리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 이게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싫어해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걸요. 근데 230만 촛불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진짜 간명하지 않습니까? 딱 8글자뿐입니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이거 아닙니까? 예. 이 간명한 명제가 진리겠습니까? 4월이냐 2월이냐 질서가 뭐냐 황교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전제를 다 풀어야 하는 복잡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진리에 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컴에 따르면 말 많고 전제가 주렁주렁한 쪽이 진실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 라는 간명한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저는 진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깁니다. 예, 구구절절 말 많은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옳죠. 비박이 저렇게 나서서 여러 전제를 깔고 캐스팅 보트다 구질구질한 이런 말을 붙이는데 우리가 옳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옳다는 확신으로 지금 당장 퇴진하라라는 목소리를 더 높게 지르다 보면 박근혜 퇴진과 정치의 올바름과 세상의 변혁이 저는 반드시 가까워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박근혜라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한 사람한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지도 모릅니다. 예. 네. 이 진실은 또 단순하고요. 예. 네. 주저함 없이 양심이 요구하는 아주 간명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월요일 아침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서 물이 무서워 소방 호스를 빼라고 지시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탄핵을 주장하며 박 동지에게 물을 먹인
비박계 수장 김무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촛불이 무서워 겁에 질린 무쫄 김무성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무쫄 김무성은 폭도들이 촛불을 든 것에 겁을 먹고 박근혜 동지를 탄핵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것은 서문시장을 방문할 때도 개인 소방관을 대동해서 사진 구도를 연출한 박근혜 동지의 화재 진압 능력을 무시한 처사로서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독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다른 비박계 의원들에게는 기관원들이 찾아가 약점이 적힌 종이를 흔들며 탄핵 반대를 종용했지만 김무성에게는 특히 촛불을 끌 소방관들이 찾아가 안심시켜줄 것이다. 또한 김무성은 촛불 민심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밝히며 독심술을 자랑했다. 독심술의 대가 김무성은 박근혜 동지가 퇴진 약속을 안 지킬 것이란 점을 파악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김무성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한때는 친박 실세였지만 현재는 친박 단도리용으로 전락한 현기환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친일은 물론이고 친미주의자인 김무성은 지난 토요일 일본 소등으로 촛불 시위에 동참한 주한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러면서 할복 시위를 벌여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지난 토요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소설가 장정일 씨 칼럼 18대 대선 부정의 눈 감은 결과인데요. 소개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서울경찰청 같은 국가권력기관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했던 것만으로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남는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더 잘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지켜내기 힘든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정선거다. 이런 논리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대선에 불복하는 것인가? 라는 역공을 취했다. 내 한 표가 왜곡당한 시민, 승리를 도둑맞은 민주당, 부정선거를 논의해야 할 진보 언론은 이들의 불복 프레임에 수그러들었다. 부정선거와 공정선거를 가리지 않는 불복은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결과를 트집잡는 졸렬하고 구차스러운 사람, 어떻게든 놓쳐버린 승리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 혈안이 된 몰상식한 사람을 연상시킨다. 나아가 불복은 대의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최악의 책동이 아닌가. 청와대와 보수 언론이 만든 틀짓기에 포박된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나는 박근혜에 반대하지만 이런 몰상식한 발언은 오히려 진보를 해친다라는 진보 진영의 협공마저 받게 됐다. 한겨레를 위시한 진보 언론은 보수 세력에게도 칭찬받는 합리적 진보라는 자승자박으로 이 문제를 외면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이었던 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다. 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주장한 문재인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아무런 근거 없는 흠집내기가 아니었다면 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선거 중에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장의 불법 선거 개입이 드러났을 때 민주당은 선거를 중단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거나 선거 후에는 하야와 재선거밖에는 다른 어떤 결론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